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센터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예, 어제는 또 안산 쪽에 반월공단, 공단도 많고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들어온 또 아시는 지인께서 또 저희에게 와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회생제도라든지 아니면 파산제도를 이용해서 좀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상담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제일 딱 고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 접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그 위기가 이게 대기업은 또 어떻게 버틸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일반 가게들 그냥 기업에 주식한 가게들은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자산 투자를 해서만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허리로 받쳐주고 있었는데 지금 매출도 줄고 거기다가 인건비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재료비도 상승하고 거기다가 금리 자기가 부채를 가지고 뭐 공장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매일 내야 되는 매년 내야 되는 그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막 그 임금 오른 것도 부담되고 그 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또 막 돈 어디서 구해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구하러 다니시는데 또 구하러 다니다 보면은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제는 우리는 원리금 뭐 같이 상환해야 된다. 또 일부는 갚아라. 이렇게 이제 압박이 막 전방위로 들어오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지점장님한테 그래 나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지점장님 접으시죠. 회사를 접어라라고 은행이 얘기하는 상태. 예,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약 없이 돈을 빌리는 거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사기.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은 이제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못 주면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또 엄격하게 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적자를 보면서 미래에 다시 좋아질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2,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과연 그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회생센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아름아름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그 회생파산 어떤 식으로 회생파산을 해서 접는지 그 솔루션을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간단하게 딱 그 선택지를 좀 분류해 보면 사실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계속한다, 접는다. 그렇죠. 네. 계속한다, 접는다. 계속한다 또는 접는다인데 아니면 회생한다, 셋 중에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한다, 접는다 안에서 근데 이게 되게 막연하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계속할 때는 어떤 선택지가 있고 접을 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계속한다 안에서 그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마냥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으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속할지 그게 이제 숫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영자들은 당연히 뭐 숫자로 나올 텐데 예. 그냥 막연히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상황이면 얼마를 손해 보고 그렇죠. 이 상황이면 얼마를 손해 보고 그렇죠. 이 금리에 이 매출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이런 그렇죠.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상의를 해야만 진짜로 내가 그냥 막연한 근거로 그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장님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회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렇죠. 특히 네. 중소기업은 그 측정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재무제표이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들이 재무제표가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보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사장님들이 아는 거는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 돈 언제 들어오고. 계좌에 그렇죠. 어느 정도 나눠지고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금 정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이 요구하니까 뭐 매출을 계속 늘려야 되나? 뭐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뭐 재무제표 일부 조금 뭐 분식이죠. 그것도 그 일부 조금 조정해가지고 이익 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 정도의 금리나 뭐 이런 걸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변신을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확실한 숫자상의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혁신적인 걸 새롭게 투자를 받지 않으면 그렇죠. 변화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소멸할 때도 그냥 소멸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민영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접는다고 하더라도 그쵸. 질서 있게 접어야 되는데 그 그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미리 첫 번째로 회사 상황을 진단하고 그다음 예. 두 번째는 향후의 매출과 뭐 이익 관련된 부분을 또 예측한 이후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엑시트 플랜을 좀 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사장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됩니다라는 그 절차들을 갖다가 좀 수립하는 이런 그 니즈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예. 뭐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하게 될까요? 예. 그래서 뭐 명칭은 그러니까 회사 검진 서비스, 진단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집사 검진 서비스인데 일단은 뭐 제일 먼저는 지금 재무제표가 이제 회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거예요. 물론 재무제표 자체의 숫자도 못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의 숫자도 일부에 좀 아까처럼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회사가 주요하게 지금 매출하고 있는 매출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동산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의 대출 현황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회사의 지금 상황을 갖다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지금 이 회사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좀 전략들을 짜는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채널 그 고정 그 댓글로 저희 로집사와 컨택할 수 있는 이메일과 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 채널에서는 뭐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것이 사연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잘 구성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 현황을 사실 실사를 해서 예. 그 실사를 통해서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자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략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한테 뭐 이게 댓글로도 사실은 사연이 오지만 뭐 이거는 뭐 시세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거 면허는 또 어느 정도 가치 갖고 이런 것까지 모두 사연으로 주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다음번 영상 때는 지금 어떤 한 회사의 일례를 좀 케이스를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은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예, 예. 그 지금까지 이미 뭐 완수된 사건들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원래 가장 빠르게는 이제 건설사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사만 해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폐업 건수가 248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들도 다들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냐를 계속 고민하셨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마 신문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제 미분양 건수가 10만 건이 넘으면 뭐 큰일 난다. 10만 건이면 사실 그 예컨대 한 채에 1,000만 원이면 그렇죠. 10만 건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한 채 1억이다. 네네. 1억인데 만 건이면은 1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만 건이면 10조. 근데 예. 이제 중간 값을 잡아서 5억 원이다 하면 50조 정도 되는 그게 지금 안 팔리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자금 회전이 50조가 묶이니까 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건설사 폐업하시는 분들도 그냥 더 이상 이제 적자가 누적되니까 그냥 엑시 플랜 없이 예. 직원들 다 정리하고 하고 그렇죠. 그냥 문 닫고 추가 비용을 딱 막는 정도에서 이제 끝내버린 거거든요. 그 엑시 플랜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접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자는 그 이후에 저기 법적인 그런 리스크까지 사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그 먼저 못 갚은 돈이 있다면 먼저 어떤 걸 갚고 어떤 거를 남겨두고 이런 계획이 사실은 짜여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그 법적 분쟁이나 뭐 그런 리스크 때문에 더 사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회사는 접을 회사는 아닌데 파산에 가고 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 회사는 뭐 계속 운영하기 너무 어려운데 계속 운영하면서 손실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본인이 혼자서 판단하시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드리고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사실 뭐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용은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돈을 지금 낼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1단계로는 처음에 계략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일단 뭐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냥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분석해서 그냥 비용 부담 없이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서비스로 받는 이득이 저희 지출한 비용보다 당연히 커야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예. 그런 제안을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로서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뭐 전문적인 워낙 세법이 어렵고 이제 다양한 이제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엑시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토탈로 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 앞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진행될 때도 회사가 부담을 많이 안 느낄 수 있게 꽤 국가적으로도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회계법인도 중소기업청 재기지원 컨설턴트라는 그 등록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다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러 이제 그런 혜택을 통해서도 회사가 재기를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폐업을 하거나 하는 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하다가 그냥 폐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못 받은 채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직 지급하지 못한 이제 채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고 근로자들과 관련된 부분도 정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이제 한 3개월이면 끝날 것을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법률적인 처리를 다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새롭게 새 출발하거나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막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면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본인 원래 그냥 그 집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일단은 빌려가지고 회사에 넣어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 카드 막 이런 걸 가지고 유동성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돈을 넣어야 되나, 이런 그 되게 긴박하게 의사결정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판단이 사실 흐려지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판단들은 사실은 그 되게 하기 싫은 판단들이거든요. 예. 뇌에서 되게 이제 그런 판단 하기 싫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 그 흐름에 그냥 맡겨서 마음대로 이제 그냥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가가 요거는 요렇게 대응을 하시고 요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시고, 이렇게 저희가 이슈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10개라고 하면 한 2-3개 정도만 집중해서 하시면 되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대신 핸들링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례로도 그 대표님도 계속 이 돌려막기식의 이걸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금융기관에서 야 일부라도 갚아라 해서 한 4-5억을 돈을 집으로 담보를 빌려서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저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대표님한테 이 돈을 지금 넣는 게 과연 회사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오히려 그 돈을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그때 회사에 뭐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객관적인 판단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감정적인 면이 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는 뷰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렇죠. 그런 팩트 체크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그 1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 질문 4가지, 그 다음에 요청 자료 한 4가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유튜브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자료하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 계략적인 분석은 뭐 부담을 없이,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분석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기본 자료를, 질문지를 네. 주시면 거기에 이제 답변만 하고 저희한테 바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빠르게 네. 일단 저희한테 진단 의뢰가 되실 수 있고, 또 예. 메일 보내는 것 자체는 뭐 비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계속 할 거니까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이 정도로 하겠고, 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지금 워낙에 심각한 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뭐 안산이나 아니면 뭐 반월공단이나 아니면 수도권 쪽에 좀 제조업이 많은 그런 곳에는 요청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뭐 찾아가기까지 네. 할 생각으로 있으니까요. 뭐 찾아가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 수도권에서 지금 제조업이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네요. 막상 듣기 전까지는. 네.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많은 좀 그 진단 서비스를 좀 론칭을 했으니까 많이 좀 회신해 주시면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